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요고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하는 정신요고 시즌2 김병호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궁금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출퇴근할 때마다 정신여고를 들으면서 사는 게 다 비슷하고 각자 고민거리를 안고 사는구나 하면서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저는 32살이고 이제 11개월 지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 돼서 월 수입도 높은 편이고요. 남편이 원래 받던 급여보다 3분의 1로 월급을 줄여받게 돼서 작년부터 공부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임신과 출산을 병행하는 바람에 제 우울증이 좀 심각해졌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는데요. 친부가 저를 낳자마자 도망가서 저는 엄마 친척들에게 얹혀서 이곳저곳 살았습니다. 16살부터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불안 증세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항상 엄마가 없으면 저는 고아라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엄마 인생이 절이 됐다는 할머니의 폭언을 듣고 자랐고요. 그래서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아이를 케어하고 키우는 건 엄마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이런 저를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고 시부모님도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자기 객관화 스스로에게 엄격한 편이어서 모든 걸 제 탓으로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또 제 수입이 일정치 않다 보니 아이들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는 제 자신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 명 한 명씩 줄어들 때는 정말 그만두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막상 아이들이 그만두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데 아이들이 그만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어서 갑자기 아이들이 다 그만둘 것 같고 그런 날에는 깊은 악몽에 시달립니다. 원래 불안 증세가 심했는데 남편의 직업도 월급도 규칙적이지 않은 데다가 심지어 저의 직업 또한 끊임없이 수입과 모든 게 불안정해서 제 증세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공부방을 시작하면서 저를 비하하고 남들과 비교하거나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은 임신하고 출산하고 쉴 텐데 저는 출산하기 하루 전까지 일했고 조리원 2주 생활을 하고 출산 휴가 없이 바로 컴백했거든요. 나는 다른 집처럼 아이 낳고 쉬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남편에 대한 분노와 짜증이 극에 달했어요. 정신과도 가보고 남편도 같이 가봤는데 약만 처방받고 상담으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책도 읽고 감사일기도 매일 쓰고 종교도 없는데 교회에 가서 이 불안 증세를 잡으려고 고군분투 중입니다. 제가 엄살인 걸까요? 다들 저보고 제 환경에 비해 일탈하지 않고 너무 잘 컸다며 대단하다고 하고 항상 작은 돈이라도 벌고 있지 않으면 저는 쓸모가 없는 인간 같아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반면 남편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도 괜찮을 만큼 초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남편을 보며 답답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고 어렸을 때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에게도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삶이 긴데 계속 이렇게 사는 건 제 스스로한테 미안하고 정말 불쌍해요. 행복하고 싶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아이들이 또 그만둔다고 하면 다시 불안하고 답답해집니다. 친구들한테나 가족한테 말해도 복에 겨운 소리라면서 핀잔을 주기 일쑤입니다. 남들은 200, 300을 벌어도 야근까지 하면서 상사 비임 맞추면서 사는데 너는 그것도 아니고 그 정도의 엄살 떨지 말라면서요. 제가 엄살을 떠는 건지 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건지 정신여고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 상담을 시작해야 하는지도 걱정입니다. 정말 너무 깊은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글로 어딘가에 터놓으니 좋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대단한 분이네요. 예. 불안과 걱정이 많다고 하지만 능력은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러게요. 노력도 많이 하시고 네. 극복도 잘 하시고. 네. 예, 실제로 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으면서도 잘 되고 그 바르게 살고 지금도 아기가 11개월 지난 아들 데리고 있다는데 저거 우리 지금 손주가 10개월짜리를 데리고 있어서 봐하는데 네. 이거 초죽음이에요. 우리 4명이서도. 근데 혼자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공부방하고. 그러니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네요. 물론 불안 장애는 있어요. 네. 불안 장애가 만들어진 거는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항상 이분은 아버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엄마가 없어지면 고아 된다는 두려움. 네. 그다음에 할머니가 자꾸만 저주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자기를 위할 줄 모르고 자기를 자꾸만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항상 말하자면 의무만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권리가 없어요. 의무만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안 된 사람인데 이뤄놓는 거는 대단한 걸 한 거거든요. 지금 불안 장애가 글쎄요. 이 정도 있으면서 이 정도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 치고는 너무 잘한 사람이에요. 근데 불안 장애 있을 수 있죠. 뭐 그 요새 아기 낳고 나서 그 산후조리원 갔다 와가지고 아기랑 같이 있으면서 혼자 아기를 키웠다는 거는 전 요 근래에 자주 못 봐요. 그러니까 혼자 못 키워요. 거기다 공부방까지 지금 가기 전에 공부방 하면서 애를 키우면서 이걸 한다는 거는 되게 능력이 뛰어난 분이고 그래서 뭐 불안 장애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본인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 남들이 뭐라는 거 그거는 뭐 별로 들을 건 없어요. 근데 본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너는 괜찮을 거야 얘기하는 건 딴 게 아니라 네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도 잘 벌고 지금도 괜찮게 있는데 자꾸만 못될 걸 예상해가지고 우는 소리하고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얘기지. 이분이 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해놓은 것만 해도 되게 훌륭하다. 지금 뭐 애들이 빠지면 걱정인데 사실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부인은 앞으로도 잘 살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도 모르게 대비하는 거가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 능력이 있고 그래서 애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빠져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항상 뭐 저도 뭐 이제 이렇게 병원을 젊었을 때 또 운영해 보면서 하지만은 항상 좋을 수 없거든요. 나쁘면 좀 지나면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에 딸려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순간적으로 안 좋은 거에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만 조금만 본인이 습득하게 되면은 아주 훌륭하게 사실 것 같아요. 거기다 남편 되게 좋고. 예. 남편이 지금 뭔가 하여튼 문제가 생겨서 받던 네. 급여의 3분의 1로 줄어서 최저시급 수준이 되었는데 뭐 다시 회복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회복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부인한테 나는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남편이 좋은 건 분명한데 남편한테 요청을 좀 적게 하지 않나. 도움에 대한 거를. 시부모님도 되게 좋으신 분들이라 그랬는데 시부모님들한테도 좀 도움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누구로부터 도움받는 거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뭘 좋은 걸 받아본 경험이 받아본 적이 적어서. 없어요. 네. 받아본 적이 없고 그다음에 나 때문에 엄마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만 자꾸만 이렇게 못 살게 굴지 자기 힘든 거를 건강한 도움을 받는 걸 잘 못해요. 지금 어린 애기 1살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혼자 키우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공부방을 하죠. 그러면요. 이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건 만약에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옆에 없다 그러면 모르지만 남편이 있다 그러면은 남편한테 많은 도움 받아도 되고요. 네. 시어머니 시아버님이 볼 때 이 며느리가 너무 예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한테도 매일 일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너무 힘들 때는 부탁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좀 살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분한테는 제일 모자라는 거가 뭐냐면은 정당하게 자기를 위하는 부탁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못 할 거예요. 왠지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어렸을 요청을 때부터 한다는. 해본 적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 개념이 없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받는 것도 사랑이고요.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행복해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이 정도의 며느리 같으면 이뻐가지고 많이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부모님도 물론 시부모님도 일 다 하시고 상황이 안 된다면 모르지만은 혹시 상황이 된다면은 또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이 너무 힘들 때 그때 일시적으로 부탁하는 건 하고 남편한테는 좀 많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엄살 피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생각해 보면 이건 당연한 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앞으로 더 막 붕빵 안 되면 망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고 막 불안해하면 옆에 듣는 사람이 그래 너 망하면 큰일인데 같이 불안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옆에서 에이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그러니 이러고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남편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상황 안 되면 그래 얘기하면 네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이렇게 안 될 거에 대한 얘기적인 것도 있지만 힘든 상황에 대한 것도 있는 거고 결국 얘기하는 거는 힘들어, 불안해, 힘들어 이 내용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혹시 이분 주변에 있는 분들 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면은 이 부인과 같이는 지금 공부방이 비교적 잘 돼가지고 경제적 여유도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있으면은 그래 너 너무 힘든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로 얘기해 주면은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은 아마 그럴 텐데 약간 그런 공감 기술이 부족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뭐 그거 갖고 그래 암살 부리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실제로는 다 위로해주고 싶고 괜찮을 거라고 격려해주고 싶었던 걸 텐데. 이분은 지금 불안 증세 그리고 우울증 이런 표현을 몇 번을 쓰셨는데 실제로 뭐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갔다가 아마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는 것만 갖고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한 대로 본인의 힘든 부분에 대한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그 정서적인 지지받고 도움 받아가지고 괜찮아지면은 괜찮은데 안 괜찮아진다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한 개인이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든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신과 약을 조금 도움 받는 거가 많이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정신과 선생님들이 상담을 많이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정신과 약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신과 약은 마음의 고통 어린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진통제.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해열제를 쓰면 열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침이 나는 걸 진해거담제 쓰면 기침 안 나오는 것처럼 정신과 약은 뭐냐면은 불안한 마음 떨어뜨리고 우울한 마음 없애주고 잠 편하게 자게 하고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약간 평온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을 남용하는 건 안 되지만은 이분같이 아주 힘들 때는 약을 쓰게 되면은 그래도 통증이 좀 완화되면서 본인 스스로 이거 정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힘을 발휘해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약에 도움 받는 거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남편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고 먼저 또 이렇게 손을 좀 내밀어가지고 와이프분을 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와이프분도 먼저 이렇게 좀 요청을 해서 남편이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이 알아서 절대 못 도와줘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줘야 되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특히 아기와 관련돼 있는 거는 많은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몰라서 그래.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힘들어하는 거 몰라서 그랬는데 진짜 몰라요.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남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예측되는 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도움받도록. 그건 뭐 이 집 남편 아니라 어느 집이나 다 그렇죠. 그렇죠. 남편들은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해야만 잘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자기 일로 해오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인 경우는 설사 아기를 보지 않더라도 아기를 뱃속에서 아기랑 같이 있잖아요. 1년 동안. 그럼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기 낳자마자 그냥 선수가 돼요. 아기를 낳자마자 모성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애가 어떻게 힘들 걸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남자들인 경우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여성들이 먼저 하니까 남성들은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자는 상태에서 아기가 이제 저쪽 방에 있는 아기가 이제 울면은 소리가 들리게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을 때는 엄마가 일어나고 아빠는 절대 못 일어나요. 그래서 실험 어떻게 했냐면 엄마를 없앴어요. 아빠 혼자 있고 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떠냐면 부인이 일어나는 거고 똑같이 일어나요.
아내를 믿지 않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믿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자기가 일어나서 다 해요. 믿는 구석이 없을 때는 그럼요. 내가 해야 되는 예, 거군요. 그래서 남성들인 경우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잘 자기가 이 머리를 쓰질 않아요.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머릿속에 육아에 대한 것이 그려지지가 형성이 안 돼요. 애가 울 때 남편이 먼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면 그건 부인을 못 믿는 사람이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네, 나는 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원하는 닉네임과 가능한 구체적인 사연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된 분에게는 커피 쿠폰 2장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